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프리미엄을 누릴 자격은 충분하지만 주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어제 노무라증권이 셀트리온 회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얘기했던 건데요. 결국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10% 가까이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게요. 이전에 모건스탠리의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고 그에 따른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 노무라증권의 그 매도 의견은 한편 보면 충격이나 과하다고 보기보다는 충분히 조정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조금 더 쉽게 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사실은 가치 평가가 안 되는 건 매일반이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나 단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셀트리온의 급락과 그에 따른 코스닥 조정, 코스닥이 1.6% 밀렸죠. 그런 시장의 영향들이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가 오늘 관심사입니다. 야간 선물은 0.47% 올랐고요. 미증시는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을 했어요. 강하게 올랐네요. 다우가 1.2% 오르면서 26,0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도 1% 올랐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영혁 팀장님 만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시장의 핵심 요인들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묻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닥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오늘은 거기다가 또 셀트리온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셀트리온이 코스닥이 워낙 중심에 써 있다 보니까 셀스닥이라는 말까지 용어까지 나왔다는데 네. 어제 노무라 얘기를 좀 해야죠. 어떻게 보시는지. 가상통화도 난리 났다라고 얘기하고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거 올 게 왔죠, 사실은. 네. 다 했죠. 근데 셀트리온 빠지는 걸 보면서 일부의 투자자들은 올 게 왔죠 라는 반응들을 보이는 쪽도 있어요. 네. 특히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편출 의견을 월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는데 화요일날 더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잘못 판 거 아니 너? 뺐어?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또 보니까 이런 분위기였을 거고. 제가 잘 나가는 종목들을 먼저 꺾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 코스닥 150을 먼저 뺐었던 이유는 설명을 드렸어요. 과도하게 시소가 기울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너무 몰렸다. 그리고 KRX 300 기대감이 셀트리온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근데 마치 우리가 KRX 300이 지난 K탑 서리와는 분명히 다를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시장이 좀 과하게 기대하는 것 같다 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효과에 기대 있는 코스닥 150 ETF면 나오는 게 맞겠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셀트리온이 좀 빠졌죠.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한번 코멘트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제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코스닥 말이에요. 왜? 셀트리온의 상승이 멈췄는데 다른 종목들 쪽이 확고히 움직여서 1%의 상승을 만들어냈으니 이거는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제 셀트리온 값이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장중 10% 이상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 두 개 10% 이상 밀려나는 그 와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게 밀려나는 와중에 지수가 1.63% 빠졌다? 이게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선방한 거네요. 많이 선방했죠. 그리고 어제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마이너스는 1.6%지만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쏠림이 풀리는 이 모습이 이게 악재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드예요. 네. 그 다음에
LGD 어제 아침 방송에 우리 LGD 한번 예. 얘기했었죠. LGD가 최근에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고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샀어요. 기관들이 산 거는 어제 셀트리온 어마무시하게 받았고 외국인은 또 셀트리온 굉장히 많이 팔았고 기관 산 거는 뭐 LGD 그리고 LGD는 양매수 이틀째 1위로 계속 잡힌 거죠. 그리고 바이오 뭐 코스닥 기업들 금투 계정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 쪽으로는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뭐 드르륵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수급의 힘이 나오기 시작해서 뭐 힘겨루기겠죠. 예. 셀트리온이 저 강했던 시세가 어제 일부 무너졌다라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요. 네. 한 번에 죽는 주식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내용이 사실 있잖아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제가 이제 앞서 올게 왔다는 거 이제 가상화폐를 얘기한 거고, 그렇고, 셀트리온은 분명히 뭐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화두가 됐었던 거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23만 원 불러버리니까 기준을 사실 좀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기가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커버리지를 하지 않든가 뭐 그러거나 이제 바이를 부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뭐 그냥 뭐 팔아라라는 리포트를 강하게 발표를 했으니 그게 어제 일부 녹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제 그 부분 치고는 코스닥이 잘 버틴 거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는 아니 이 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제 노무라 얘기하니까 맛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랬던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적절히 섞였는데 결론은 약한 시장 아니다. 어제 셀트리온 그렇게 움직이는 것 치고는 잘 버틴 거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왜 이래요? 이런 분위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래소도 어제 뭐 거의 밀린 부분 없었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해볼까요? 셀트리온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야 되니까요. 여기 보는 것처럼 코스닥 이건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이 가속을 붙여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처럼 미리 들어왔었던 우리가 배당락일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요걸 따먹은 거잖아요. 요 상승분을 따먹은 거거든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미리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ETF 추종 값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이 미리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시장에 표출이 되고 이제 개인들이 솔직히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뭐 미리 좀 줄기 시작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놀라운 사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편치 않은 진실이 될 수도 있고 셀트리온을 걷어내면 코스닥 값은 여기에 있는데 셀트리온을 걷어내면요 여기입니다. 격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연말 대비해서 요만큼 오른 건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이거에 오른 힘은 셀트리온이 끌고 올라간 상승분의 차이가 이만큼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700p 초반선 나와요. 우리 지금 뭐 900p 박수치고 1000p가 머지 않았소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머지 기업들 쪽으로는 700p 초반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 요즘에 제가 KRX 얘기를 많이 하니까 코스닥 중소형주하고 거래소 중소형주하고 코스닥 중형주 비중 합치면 거의 50%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수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쪽 기업들이 좀 좋아졌네요. 라는 게 설명이 돼야 KRX 300이 괜찮은 거였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까지 있었던 뭐 뉴 인덱스와 뭐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고 그 어려운 이 시점에서 딱 하나 확실했었던 거는 그래서 셀트리온 얼마 들어가는데 라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KRX 비중으로 3.2%면 작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여기 보는 수급적으로도 사실 셀트리온 주가의 또 상당 부분 마이너스 요인을 끌고 있었던 거는 사실 공매도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차 빠지는 게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주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뭐 싸그리 죽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대차의 상당 부분 이제 공매에 물려 있는 이제 이 대차 물량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키드 숏이 안 되니까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대차량을 끌고 가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차량들은 뭐 공매도의 씨앗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급적인 뭐 플러스 요인을 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셀트리온의 쏠림을 만들어냈었던 건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70% 이 올라간 시세, 이거 좀 과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걸 좀 찝어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 이 코스닥을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이 셀트리온이 이사를 갑니다. 예. 네. 지금 날짜가 꽂히지는 않았는데요. 2월 네. 그렇죠? 지금 예. 통상적으로 지금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은 신청 접수하고 나서 45 영업일 이내에 발표가 네.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20몇 영업일 훌쩍 흘렀어요. 벌써. 그래서 26, 오늘이 26 영업일인가 그래요. 발표 날 때가 됐어요. 예전에 카카오 사례를 보니까 28 영업일 만에 이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가 나면 셀트리온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코스닥 넘버원 자리가 아니고 이제 코스피 상단 자리로 예. 자리를 바꿔서 움직이겠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ETF를 포함한 추종값에서 빠져나가는 매도 수요가 6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걱정하지 마라. 코스피 수요값으로 들어올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셀트리온이 계속 오르겠군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선매입한 움직임들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물건은 아직 나가지 않은 게 확실하고, 들어오는 물건은 상당 부분 선매입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거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2월 초중순 정도 되면은 셀트리온 수급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겠어요. 네, 노이즈 요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안하면 셀트리온에 기대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어려운 얘기가 됐고, 제가 이격을 좀 줄이고 다시 올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시각을 뭐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1.6%를 밀었는데요. 다들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장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에 비하면 뭐 시장 되게 견조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대가 되고요. 어제 보니까 뭐 이 M&A 관련된 얘기가 계속 본물을 이루대요. CJ 오셔핑이 E&M을 합병하겠다고 했고, LG U+는 CJ 헬로비전을 사겠다고 인수를 협상한다고 하고, 네. SK텔레콤, SKT 맞죠? SK가 톡텍 인수한다는 건 하루 만에 또 아니라 그러고, 뭐 헷갈리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보다 서로 좋으니까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건 좋은데, 투자자들은 사실은 원치 않았던 호재나 짱돌을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 포트에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긴 한데. 그럼요. 뭐 오늘은 체크할 것 좀 알려주시죠. 어제 제한 포트 내에서 다 양호했는데 어제 제한 포트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좀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죠. 어제는 풍산 값이 좀 3% 정도 빠졌어요. 근데 풍산 저희 편입하고 나서 20몇 프로 올랐다가 요즘 조금 밀리는 풍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4만 원 초반대에서 돌아 나올 때 잡아서 지금 이 주가가 5만 원이 훌쩍 넘었다가 주봉으로 길게 볼까요? 뭐 지금 조금 뭐 이 거래일 좀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이익 실현을 할까요?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값 얘기를 좀 하려고 제한 포트에서 오늘 풍산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팔아요. 뭐 저는 어차피 최고점에 팔 능력도 안 되고, 여기서 심화된다라고 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뭐 이 거래일 요 부진 가지고 뭐 덮어버릴 수 있는 기대값이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풍산값을 보기 전에 딱 2페이지만 보고 가죠. 우리가 1월 효과는 제가 12월에
역대급 1월 효과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코스닥에서 제가 한번 해먹을 겁니다. 뭐 이걸 방송 많이 했었죠. 진짜 했고. 네. 또 이런 얘기죠. 연초에 강하면 그해 증시를 이제 미리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먼저 하나 찝어보고 풍산값 얘기를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2017년도서부터 계산하면 정말 많이 오른 증시입니다. 물론 16년도 때 브라질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지만 이 17년도 이후서부터 끊어서 보면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미국 엄청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17년 이후서부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오른 거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다우 26,000피 뭐 네, 장난 아니네.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왜냐하면 예. 1,000피 오르는 4%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수 단위 높으니까 네. 엄청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서 그렇지. 우리 2017년도 이후서부터 계산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작지 않게 오른 증시에 외국인들은 또 하나의 니즈가 있죠. 환차익. 계속 원화 강세가 흘렀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 떨어내고 싶어하는 수급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몇 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달러 튀어봐야 1,090원, 1,100원 이 작은 원화 약세 가능 구간을 냅두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쏟을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미증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연초에 강했을 때, 연초에 2주 강했을 때 연말로 가니까 확실히 좋더라. 이게 어제 이거 메리츠 증권에서 제가 캡처를 뜬 건데 네. 80년 이후에 이 23번 중에서 미증시가 2주간 상승했었던 게 20번이 올랐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럼 이거는 뭐 완전 정상간에 가까운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랬으니까 올해도 무조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올해는 강세 기대가 아직 유효한 시장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제한포트 강하게 끌고 가는데 어제 그 잘 오르던 풍산이 조금 빠지니까 이거 팔까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상품가들이 대부분 그랬죠. 2016년도 2월에 유가가 바닥을 찍고 26불에서 바닥을 찍고 터닝을 찍었으니까. 근데 구리가는요. 2016년도 말에나 가서야 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가 반등한 시점보다 늦게 반등을 찍었어요. 그리고 빠진 폭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만 달러, 톤당 10,000달러 나가던 게 뭐 5,000달러 깨고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쯤 돼서야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가들 오른 것보다 늦게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광산들 주요 이제 광산 캐펙스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건 캐펙스가 점점점 줄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2016년도 말에나 돼서야 구리가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017년도에는 아직 캐펙스들이 광산업체들이 많이 돈을 벌지 못했던 단계. 그러니까 캐펙스를 지금 뭐 당장 투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광산 캐펙스도 뭐 크게 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캐펙스를 못 늘리면은 구리광산은 어떻게 해야 돼? 더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광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캐 올려야 되는 거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구리가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뭐 닥터 쿠퍼, 뭐 미스터 마켓, 뭐 구리, 뭐 경기 좋아지면 구리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는 것처럼 공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쇼티지 상황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상으로 기대가 굉장히 높고 또 하나 경기값 말고 말씀을 드릴게 전기차,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전장 부품이 훨씬 높죠. 전장 부품에 다 뭐 들어가요? 다 구리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뭐 들어가요? 다 구리 들어가요. 뭐 그런 전기차 쪽으로 흘러가는 바람도
구리 수요 쪽으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안고 또 풍산이 그것만 하는 거 아니니까 방산 부분에 판대 가공이익을 계산을 하면 계속 우상향하는 어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밸류가 비싸지 않은데 최근 요 며칠 구리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여기서 잘라 먹으면 물론 우리 편입한 다음에 수익은 많이 났지만 저는 좀 더 욕심을 내도 좋은 구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시장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2017년도 저희 조양포트는 좀 물고 늘어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이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포트 10개의 어떤 기준 개수 가운데 9개가 있고 네. 한 자리가 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풍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노무라 욕들 많이 했겠죠?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노무라 욕 많이 하셨겠죠. 예. 근데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제 하락은 셀트리온이 민 하락. 그러니까 꼭 그것도 반드시 노무라가 만든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그쳤던 건 나머지 시장, 나머지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던 거다. 어제 상승수가 더 많았고 과도했던 시소를 바로잡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쏠렸던 부분에서는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에 불과한 거지 시장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비트코인 빠진 가상화폐 빠지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얘기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